이어서 두 번째 토크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토크 키워드는 온고지신입니다.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 저서에서 한국이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과거 때문이다, 과거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요. 네.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역사가 짧아요. 그 1948년, 47년부터 시작했고, 하지만은 그 문화하고 그다음에 교육, 과학기술 여러 면에서 아주 오래된 나라, 5,000년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의미에서 교육의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선교사, 18세기에 한국 온 그 소양인 그 선교사는 자기 나라 프랑스나 영국보다는 한국의 전 식기자율이 높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골 가면은 자기 집에서 서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그 정도 아니었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이쪽에서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과학기술 마찬가지. 11세기, 12세기는 전문학, 그런 기계공학이나 여러 수학도 그렇고 한국이 분명히 서양보다 앞서가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지난 몇 년 동안은 100년 동안 약간 그런 낙후됐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면은 분명히 한국의 과거에서는 우리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행정이나 시스템으로 한국 예를 들면 그 조선 왕조 한 500년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런 사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역사 보면 거의 없고, 그 보면은 처음부터는 이성계하고 그 기타 그런 전도현이나 그분들은 아주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는 시스템을 약간 기계처럼은 거의 완벽하게 계획했어요. 그래서 그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당연히 문제점이 있었지만은 서양이 그걸 찾기 어려운 점이 많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의 앞으로 외교의 경우는 그냥 미국이나 그 배운 뿐만 아니고 한국의 고대부터 지금까지 외교 아주 뛰어난 외교 그 전략이 있었고 제지원이나 그런 사람이 있었고 고대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는 동일도 마찬가지 있었어요. 독일도 사실 독일의 동일 그 사례 있지만은 한국도 동일도 몇 사례도 있었어요. 그 과거에서 그런 많이 배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럼 항상 한국 역사하고 한국의 그 고대부터의 문화 보면서 대단한 그런 가능성, 그런 희망이 있다고 느꼈어요. 사실 그 과거부터 올라온 완벽한 시스템, 계획 등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서에 보면 전통 문화에 대한 얘기도 또 빼놓지 않으셨거든요. 효문화, 성기문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효문화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가정, family를 중심으로 행정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 사실은 조선시대 정부 기관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런 핵심은 가족, 일단은 부모님하고 그런 자녀들의 그런 유대 관계, 좋은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는 서로 존중하고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은 그 일단 한국의 전통 문화의 핵심이었어요. 그런 훨씬이 어떤 의미에서 현대 그런 정치하고 한국의 정책보다 훨씬이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정들 해제 그런 많은 고해도 생기고 그다음에 소비 자기 게임이나 집중하고 있고 그런 집착이 있고 그다음에 재산이나 가족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해결하려면은 어떤 소양이나 무슨 심리학보다는 한국 원래 있었던 효도 전통이죠. 효도는 일방적이 아니고 양적. 그래서 그런 자녀의 그 부모님에 대한 그런 효도의 어떤 존경하는 태도 있고, 근데 동시에 부모님도 그런 자녀이나 가족에 대한 한평생 그런 헌신적인 마음으로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우리 가족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좋은 인식을 갖고 계신데요. 사실 아까도 우리 한강의 기적 얘기했는데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동안에 한국은 정말 대단한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정말 나라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근데 이 발전에는 그 좀 어두운 면이 사실 있어요. 네. 그 부분이 교수님도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국 전통적인 문화가 좀 소멸돼 가고 있어요. 네. 네. 여기에 결정적인 요인을 한 것이 좀 뭐라 그럴까, 서구의, 죄송합니다만, 네, 뭐, 서구의 소비주의 항상입니다. 문화. 예. 우리 이때는 이만열 씨라고 부를게요. 네, 항상입니다. 그 한국의 그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서구 문화의 잘못된 소비주의 문화가 그렇죠.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좀 향락에 빠지고 물질 중심적으로 빠지고 그렇죠. 이기적으로 빠지고 그런 출세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이 가정에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고 그 심지어는 뭐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이 언제 뭐 대가족 문화를 가졌냐라고 할 정도가 되고 1인 가구 수가 1인 가족 수가 한 40%에 육박하는 지금 현실에 와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놓고 보면 뭐 지금 교수님이 보기에는 이 한국이 그 효문화와 이것이 이 문화가 오늘 현대 사회에 어떻게 계승 발전해 나가야 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어요. 뭐 항상 사무총장님은 이런 그 one family 가족 하나 그 one family under God 그런 표현에서는 사실 가족이 가장 중요한 그 단위죠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효문화는 뭐 저는 약간 유교 사상, 유교 전통에서는 약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유교 사상 옛날 반에 연구했지만은 이렇게 건전한 그런 나라를 만들면은 뭐 사실은 정책이나 뭐 정부 예산으로 할 수 없죠. 일단 건전한 그런 가족의 관계가 있어야 뭐 어떤 의미에서 태학이 나온 얘기죠. 그런 자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스신, 뭐 그런 스신 그런 그런 체가 그런 그 다음에는 그런 지구평천화. 그래서 그럼 일단 나중에 그 청하 이런 뭐 대평 청하 그렇게 순서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자기의 의식 있고 그 다음에 가족에 올려서 같이 그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핵심이고 그렇게 되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무슨 지원금이나 뭐 정책이 있다라고 아마 큰 소용 없습니다. 그런 한국의 그런 현명한 그런 정치, 그 현명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나 정책이나 상당히 저한테 매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한국에서 일단 통일을 계기로 그런 전통 다시 살려서 뭐 소양 뭐 당연히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런 선택해야죠. 일단은 도움이 되는 부분하고 그 좀 도움이 되지 않은 부분 거부도 해야 되고 그 뭐 그런 뭐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사실 뭐 가족이 근간이다 이런 네. 얘기도 해주셨고 유교 그럼요. 사상을 좀 좋아하셨다고 그건 얘기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전 좀 궁금한 게요. 어쨌든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처음 뵀을 때는 다른 나라 좀 분들이고 유교 사상을 따라야 하는데 그때 좀 어려움이나 낯선 느낌은 없었나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비교적으로는 쉬웠어요. 저는 뭐 일단 유교 사상 오랫동안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교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부모님들은 그 장모님하고 그런 그 장인 어른께서는 그런 전통을 알고 계시지만은 아마 성나라 뭐 추위를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어느 정도는 그 북성부터의 그런 유교 사상하고 그런 뭐 예의나 예약의 전통에 좀 연구를 했으니까 좀 더 깊이 있어요. 좀 쉽게 알 수 있어요. 다만은 가끔은 조금 쾌일도 있어요. 한국에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족 그 뭐 제사하는 것하고 전통의 뭐 성나라부터의 전통하고 좀 다르게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근데 일단 상당히 편했죠. 결혼한 지 한 24년 됐지만은 옛날에 뭐 그런 이런 뭐 추석이나 그런 설날이나 다 모여서 그런 제대로 그런 이런 뭐라고 그 예식가 제사를 잘 했습니다. 또 요즘에는 뭐 코로나도 관계 있지만은 지난 뭐 5년 동안은 사실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옛날 전통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희망은 이번에 새롭게 일단 우리 위기 속에서는 통일을 그 계기로 그
건전한 좋은 문화 조금 그런 다시 화영이나 뭐 살려서 좋은 희망 있는 나라를 여기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제 희망. 가족 문화 맞아요. 동시에 또 네. 선비 정신에 네, 네.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꼽아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선비하면 조금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떠세요? 좀 고리타분하죠. 미안합니다. 아재 느낌도 약간 있고 네. 뭐 요즘 친구들은 또 꼰대다 이런 얘기도 좀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되레 이 선비 문화를 한국을 알리기 위해 써야 한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어떤 네. 내용일까요? 아마도 저 외교부에서도 이런 그 선비 정신하고 그런 홍익인간 얘기도 많이 논의했어요. 네. 그다음에 제 알기로 한 10년 전에 그 한국 외교부 안에서는 이런 홍익인간이나 선비 정신을 해외도 소개할까 말까 그런 토론이 있었지만 결국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많은 그 공무원이나 그 전문가는 부정적인 그 약간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약간 낙후된 이런 뭐라고 그런 서양화 이전 그런 발전 이전의 그런 부정적인 그런 약간 뭐라고 연상이 있으니까 문제 있다. 또 저는 당연히 일단 생각이 다르죠. 저는 차라리 이렇게 선비의 경우는 제 개인 해석, 뭐 좀 많은 학자들이 있고 이렇게 그 헌신적으로 나라하고 그다음에 가족, 나라 사회 위해서는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지식인의 그런 이상형입니다. 또 그런 보면은 뭐 당연히 뭐 서양도 있고 뭐 중국이나 일본도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세종대왕이나 그다음에 이순신 그다음에 뭐 그 다산정약용 옛날 많이 연구했지만은 아마 해외도 찾기 힘든 그런 네. 아주 대단한 그 이관성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사회 위해서는 헌신적인 활동하는 그 지식이 있는 상당히 깊은 감명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와, 선비를 헌신적인 지식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너무 네. 감동적이네요. 네, 정말요. 뭐 저한테 핵심이죠. 뭐 당연히 여러 그런 정이 있고 그런 뭐 좀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문화적인 표현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선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이런 건전한 문화를 만드는 그 작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우리 문화는 어떤 의미 문제는 어떤 나쁜 정신이나 나쁜 정책이 시작한 아니고 우리 잘못된 문화 습관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 미국 사상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건전한 문화를 만들고 이런 뭐가 선순환 그 시작하는 것은 선비의 역할입니다. 그런 하지만은 요즘은 많은 교수, 많은 그런 뭐 변호사이나 기자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외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자기 뭐 승진, 뭐 저는 교수, 뭐 정교수 아니면 뭐 그런 뭐 돈도 많이 벌고 생활하는 것은 핵심 뭐 목적이지 이런 사회에 위한 공헌이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죠. 맞습니다. 그 저서에 보면 혼란을 이끌 모델이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신 것도 저는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아, 네. 어쩜 이렇게 표현력이 좋으세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로 이런 시대에 이런 혼란의 사실 여러 면에서 그렇죠. 기술의 발전,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서양의 여러 심각한 눈에 보이지 않은 문명의 문제 많이 생겨서 그런 뭐 당연히 한국에도 영향이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단 성보이나 해결할 수 없죠. 건전한 문화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런 건전한 문화는 바로 가족, 이런 가정부터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뭐 그 바로 제가 생각하는 뭐 유교 사상이고 바로 그 지금 나 사무총장이 하신 그런 활동입니다. 아니 이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떠세요?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요. 진짜 한번 우리 뭐 KBS나 SBS 가서 방송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 하면 문제를 좋겠어요. 가지고. 저희만 듣기 아깝네요. 예, 우리만 듣기에는 참 아까운 말인 것 같아요. 네.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족 문화가 어떻게 이 사회에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네.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비전으로 느끼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네. 그 근간이 네. 정말
가족에서부터 출발된다. 한국의 대가족 문화에서부터 출발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뭐 한국 대가족 문화로 돌아간다 그러면 네. 뭐 엄청 이제 큰 가족이 돼가지고 네, 그러면 네. 이제 아마 이만열 씨 부인도 되게 싫어할 거예요. 아니다. 시부모님 모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도 네. 정말 그 개인이 네. 좀 개성을 완성해 나가고 네. 가정이 모든 사랑의 네. 또 그 어떤 학교 같은 네. 그런 곳이 되고 네. 그런 터전 위에서 네. 올바른 국가가 형성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이사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한국인보다 더 한국 문화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희는 빠르게 두 번째 키워드를 마무리하고 세 번째 네. 키워드에서 더 깊이 얘기해 보겠습니다.